사랑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력 안에는 아이가 들어오거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아이가 듣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잖아. 근데 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 오늘 나는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 이론적인 배경도 조금 넣어서 설명해드리면 더 이해되기가 쉬우실 것 같아.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 1959년도에 있었던 실험이야. 사실 이 실험이 있기 전에는 아이들이 어떤 사람에게 애착관계를 형성한다고 교육학자들이 예상을 했냐면 본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에게서 애착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 즉 젖을 주는 사람, 먹이를 주는 사람과 애착을 형성할 거라고 본 거지. 그런데 이 실험 이후로 꼭 생존을 책임지는 것만이 애착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실험이야. 막 태어난 아기 원숭이를 바로 어미와 분리를 시켰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물학자들에게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실험이기도 하거든. 이 새끼 원숭이를 어떤 환경 속에 놓아두었냐면 한 어미는 철사로 만들어진 어미야. 그 어미의 몸에는 젖병을 달아서 그 철사 어미에게 가면 우유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한 어미는 그 철사로 만들어진 모형 위에 천을 덧대. 아주 부드러운 천을. 하지만 우유는 나올 수가 없어. 이랬을 때 아기 원숭이가 어떤 어미에게 애착 관계를 형성할까 하는 걸 실험한 거였어. 그 전에 교육학자들은 누구에게 애착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했어? 우유가 나오는 이 철사 어미에게 애착 관계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우유는 철사 어미에게 가서 먹는데 하루 종일 안겨있기는 헝겊이 쌓여져 있던 어미에게 하루 종일 안겨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아기 원숭이를 위협하는 요란한 소리를 냈어. 공포를 자극한 거지. 그 순간 아기 원숭이가 철사 어미와 헝겊 어미 중에 누구에게 가서 안겼을까? 헝겊 어미에게 가서 안기더라는 거야. 자기가 위협을 받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애착은 결국 스킨십이더라 하는 것을 밝혀낸 거야. 스킨십이 더 중요한 거네. 훨씬 더 중요하더라. 먹고 사는 생존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보살펴 준다고 느끼는 따뜻한 체온의 스킨십이 아이가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더라. 자, 그래서 굳이 꼭 엄마와만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어. 예전에는 젖이 나오는 사람과만 애착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와의 애착관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 굳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된다. 아이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아이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더라는 거야. 아빠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훌륭하신 보모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이 아이에겐 행운인 거야. 그럼 궁금한 게 하루에 이렇게 스킨십 해야 되는 시간 같은 것도 혹시 실험이 있어? 얼마 정도 안아줘야지 충분하다고 느끼냐고? 그건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1시간 정도쯤만 푹 안겨있으면 충만하다, 충분해 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24시간 안겨있어야지 충만하다고 느끼는 아이도 있을 거야.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들여다보셔야 한다. 참고로 우리 지안이는 24시간 나에게 안겨있던 아이였어. 그런데 나는 이런 발달 단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24개월 때까지 이 아이에게 충만한 만족감을 주자라는 생각에 정말 하루 종일 안고 있었던 것 같아. 충만하게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아이가 이 안정기질을 발판으로 삼아서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해. 그런데 아이가 정말 충만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사실 조금은 두렵기도 해. 그래서 이 시기 때 내 아이는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받아야지 충만한 아이인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는 나를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는 이 정도의 사랑을 줘야지 충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아이구나 하는 거 인식하시고 옆집 아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아이만 보시면서 내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애착에도 발달
발달 단계가 있거든. 생후 6주까지는 사실 아직까지 애착 단계가 형성되는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엄마들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들 그 간호사 선생님들께 맡기고 엄마들 푹 쉬어도 된다. 굳이 꼭 태어나자마자 아직 몸조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이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너무 본인의 몸을 망가뜨릴 필요 없다. 충분히 쉬셔도 된다. 이때는 그저 본인의 욕구만 잘 충족시켜주면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껴. 그러니까 배고프면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엄마들 푹 쉬셔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착 형성 단계는 생후 6주부터 8개월 때까지를 보기도 하거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이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해.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 아이가 배고파! 하고 울었는데 엄마 아빠가 배고프구나 하는 신호를 알아듣고 아이에게 우유를 주는 거야. 나 지금 기저귀 불편해! 라고 울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 신호를 기가 막히게 읽어주는 거야. 이 순간 이 아이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태어나길 잘했네. 이 세상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나의 의사표현에 반응해주는 이 사람들에게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고.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울었는데 어떤 날에는 우유를 주는데 어떤 날에는 우유를 주지 않는 거야. 또 하루는 나 좀 안아줘 하고 울었는데 어떤 날에는 안아주고 어떤 날에는 엄마가 안아주지 않는 거야.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 아이가 나의 욕구가 아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 나를 좀 안아줘 라고 울었을 때 바로 와서 딱 안아줄 때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나 좀 안아줘 하고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나를 안아주지 않는 거야. 자,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이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기 때 사실 분리수면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내 친구가 예전에 나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서양의 육아법을 어떤 책을 통해서 읽었나 봐. 그러면서 분리수면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100일 넘어서부터. 100일 넘으면 겨우 3개월 정도쯤일 때거든. 그렇지. 내 친구가 본인의 분리수면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영아 너도 빨리 분리수면해. 엄마의 육아의 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걱정스럽기는 했거든. 왜냐면 아이가 이제 3개월이야. 아기가 막 안아달라고 잠투정하면서 운대.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이렇게 응원해야 된대. 아니야,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아이를 방 안에 혼자 두고 엄마는 문을 닫고 나가라고 했대. 그럼 아이가 어느 날은 3시간 울다가 그 다음 날은 2시간 울다가 시간이 지나면 30분 울다가 어느 날은 1, 2분 정도 칭얼거리다가 결국에는 잠이 드는 게 바로 분리수면의 단계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했다. 이 아이가 1분 만에 울다가 스스로 잠이 드는 건 분리수면을 성공한 건가? 아, 맞아. 나 스스로 자야지. 왜냐하면 이 나이 때는 스스로 자야 하기 때문이야. 그럼 내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 엄마는 오지 않아. 스스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1분 정도 울다가 잠이 드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나를 보살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어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아이가 잠이 드는 걸까? 그러네. 자포자기일 수 있다는 거야. 이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때 벌써 다르게 만들어져. 아, 세상을 살아볼 만한 곳이네. 이런 생각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아이가 사고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이의 기질과 성향이 완전 다르게 만들어져 버리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여전히 분리수면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 많이 따라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이 영상 한 2시간짜리 돼야 되거든.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이 다르거든. 동양의 철학은 어울림이야. 서양의 철학은 개인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요즘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이제는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기 시작했냐면 협력, 협치, 타협, 어울림이 정말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에 특히 우리 한국의 포대기 문화를 가지고 가서 오히려 그걸 적용한다고. 예전에는 서양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서양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뭔가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
다음에 얘기해 줄 거야. 자, 이렇게 8개월이 딱 지나가고 나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나를 보살펴주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니? 낯가림이 나타나잖아. 분리불안이 나타나면서 엄마를 제외한, 꼭 엄마는 아니더라도 나와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저리 가. 당신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거든. 8개월 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잘 안기던 아이들이 맞아. 요즘에는 왜 이렇게 할머니 싫다고 하지? 아이고 섭섭하다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아이들은 지금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이제 나의 주 양육자와 주 양육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발달 단계에 온 것이다. 자주 못 보는 아빠들한테도 낯설어 안 해도 낯설어 하지. 15개월 때까지 최고조에 달하거든. 좀 빠른 아이들은 6개월 정도부터 분리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평균적으로는 8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5개월이 되면 최고조에 달해. 나의 주 애착자가 아니고는 다 내 가까이도 오지 마 하는 단계란 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엄마한테 매달려 있고 따라다니고 이때는 우리 화장실 가서도 문 열어놓고 볼일 봐야 되거든. 아이가 잠시도 엄마가 내 눈안에서 떨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 시기란 말이야. 이 아이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단계야. 너무나 정상적인 발달 단계다. 오히려 이때 분리불안이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이 인지 발달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아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아이는 낯가림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때 인지 발달 단계상 반드시 낯선 것과 낯설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만들어지는 시기여야 되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때 엄마들이 진짜 힘들지. 이때 진짜 힘들지.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18개월 전에 지나가거든. 이때까지만 좀 고생하고 나면,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오히려 어린이집 보낼 때도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안정기지를 대상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시기거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번 와봐라, 안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안 가려고 하잖아. 그 어른들에게 지금 아이가 어떤 단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아이가 엄마 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엄마가 아이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어줘야 되는 시기야. 그런데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왜 이래 얘가? 아이고, 나쁜 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억지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대상에게 아이를 밀어 넣었어. 이 순간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 내가 애착관계를 형성한 이 사람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잘못된 인지 왜곡을 가져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15개월 때까지는 그냥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그냥 아이 옆에 붙어 있어 주고 나면 이게 평생 지속되지 않는다. 18개월을 전후로 해서 이런 분리불안이 사라지니까 사라진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엄마들이 좀 버틸만 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때 충분하게 애착관계 형성이 안 되면 혹시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이제 평생 힘들어지는 거야. 한 6, 7개월 한번 고생해보고 나면 이제 평생 육아가 조금 수월해지는 거고 이때 아이가 귀찮고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와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 사실은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를 좀 내비쳐버리잖아. 그럼 이때 어긋난 애착관계가 이 아이 인생에서 꽤 오랜 시간 좀 부작용으로 드러나기도 해. 18개월 이후에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어린이집 교육기관을 가서도 저 엄마가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는 확신감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저 엄마가 만들어진 안정기지 안에서 이미 세상을 탐색을 했거든.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안정적인 확신감 같은 게 있어. 지금 어린이집에 가지만 엄마가 긴 바늘이 병아리가 되었을 때 반드시 돌아올 거야. 왜냐 어린이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아직까지 숫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숫자마다 병아리 붙여놓고 개구리 붙여놓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나는 지안이에게 늘 긴 바늘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개구리 표시가 되면 엄마가 반드시 올 거야. 제일 첫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그렇게 했어. 정말 1시간만 딱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있어 보게 하는 거. 이런 적응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편의를 봐주시거든. 아이가 1시간 내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정말 긴 바늘이 딱 개구리가 됐을 때 어떻다? 엄마가 쫙 나타나는 거야. 이 순간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엄마는 맞아.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지. 그 다음날은 아이가 한 30분 울었다고 하시더라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아이가 내가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뽀로로 주스를 사줬는데 자기가 봉지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이 된 아이들은 엄마가 지금 당장 나와 분리되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확신감이 있어. 자, 그런데 이때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을 느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당장 엄마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지. 그 분리수면했었다는 그 친구가 18개월 넘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다시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옆에서 참 많이 도왔거든. 그 친구 아기가 어떠냐면 18개월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집도 가지 못했거든. 왜냐면 엄마랑 아예 떨어지질 않으려고 해서. 아이가 하도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엄마 아무 때나 또 안 갈 거야. 엄마 있을 거야 해놓고서는 아이가 잠시 한눈 팔 때 엄마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잘 놀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이 아이에게 방금 어떤 경험이 만들어졌니? 내가 잠시 한눈 파니까 엄마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더라 하는 이런 불안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돼버린 거야. 그 이후에는 엄마를 잠시만 놓쳐도 어떻게 된다? 우리 엄마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시도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고 놀이에도 참여하지 않아. 엄마를 쫓아다니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아이가 세상을 만날 수 없지, 탐색할 수 없지. 이 정도로 애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호혜적 관계의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하거든. 18개월에서 2살 때까지. 그래서 내가 24개월 때까지는 우리 기꺼이 육아 좀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4개월 때까지는 이 사람은 나에게 절대적인 지지자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언제나 나를 응원하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믿어주는 사람이야. 하는 그 단단한 애착관계를 잘 만들어 놓잖아. 24개월 이후에는 정말 육아가 수월해져.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력 안에는 아이가 들어오거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아이가 듣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잖아. 근데 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 하는 그런 내면의 무의식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미 그 시기를 지나쳐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이미 우리 아이가 24개월을 넘었다. 그럼 뭐가 문제니? 나 지금부터라도 뭘 하면 되는지 아니? 딱 하나만 하면 돼. 뭐? 내가 제일 앞에 이야기했어. 스킨십? 스킨십이야.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스킨십 하면 된다. 우리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단단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늦은 때란 없다. 정말 내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늦은 때란 없어. 대신에 뭐부터 시작해야 하셔야 되냐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7단계 온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 7단계에 맞는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안 된다는 거야. 7단계의 애착관계는 뭔지 아니? 뭐야? 내 아이를 그저 믿어주는 거. 이 아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응원해주는 게 애착의 모습이라면 이 어머니들은 7단계의 애착 모습으로 애착을 시작하시면 안 된다.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 그 1단계는 무엇이다? 안아주는 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부터. 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는 엄마인데 정말 스킨십을 많이 해. 많이 하지. 남편 알지? 그럼. 우리는 아직도 안고 딩굴거든. 가수 이적의 어머니 박혜란 여사님께서 아들 3명을 서울대에 보낼 수 있었던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난 특별한 거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들들과 스킨십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 아이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TV를 볼 때도 엄마 무릎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고 본다거나 손을 만진다거나 어깨를 기대고 늘 함께 했대. 스킨십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야. 안정감이 없이는 학습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 그 모든 안정감의 기준은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킨십이더라. 하루에 10번 정도 안아줬는데 만족하는 아이가 있고 하루 종일 안아줘야지 만족하는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아이를 안으시라.